안녕하세요. 공당에서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저희 2024년 지방지 7개년 OX 저희 유튜브 특강 한번 3단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빠르게 한번 진행합시다. 자, 균릭은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균릭이 아니라 누구예요? 테일러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균릭은 포스트콥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실현으로 강조한다. 이건 한 글자 딱 넣으면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 하시면 돼요. 신고전 조직 이론은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인간을 실현으로 강조한다. 후기 인간관계론이 실현이야. 사회적 인간, 후기 인간관계론. 그래서 신자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죠. 기회적 능률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적 인간이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갑니다. 3번 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X 되겠습니다. 인간 관계론 되겠습니다. 인간 관계론. 자, 상황 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찾는다. O예요? X예요? X.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민츠버그 한번 가볼게요. 5번입니다. 기회적 관리전에 민츠버그가 제시한 우리 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해당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기계하고 유기 사이에 민단기 사전임이거든요. 단순 사업 전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에드워크러시가 임시 조직이에요. 여러분,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해당한다. 그래서 임시체의 조직을 에드워크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부제 구조는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민단기 사전임 사전. 오케이. 홀라크러시 모두가 다스리는 거는요.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않는다. 자, 9번 한번 갑니다. 여러분, 사업 구조는 조직의 산출문에 기반된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직이 용이하다. X 되겠습니다. 산출문에 기반된 구조화 방식은 맞아요. 여러분,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불리하다라고 하시죠. 무조건 부서가 안 치네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평 구조 조직은 기능 조직과 사업 조직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구조로서 전문성과 대응성을 통합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X 되겠습니다. 수직 구조인 기능 구조와 수평 구조인 사업 구조를 화학적 결합한 건 매트릭스라고 하셔야 돼요. 매트릭스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갑니다.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 사업 구조와 수평적 기능 구조를 결합시켜 조직 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X 되겠습니다. 수직적으로는 기능 구조예요. 전문성. 수평 구조가 사업적이죠. 사업 구조죠. 이렇게 결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X 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여러분, 수평 구조입니다. 수평 조직입니다. 수평 구조, 수평 조직.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서 보면 수평 구조 조직이다. 그래서 이 수평 구조 조직의 대표적인 게 팀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핵심 업무 과정 은행털이라고 생각했죠? 경계 사이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특수한 과업을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목표를 달성되면 해체된다. X 되겠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팀이 아니라 태스크 포스 팀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태스크 포스라고 보시면 돼요. 과업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한번 보세요.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한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팀이에요. 프로젝트 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팀제의 두 개적인 내용이죠. 수평구조의 대표적인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계획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은 매트릭스다. X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를 통해 결합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X 되겠습니다. 사업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다 라고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그래서 연결고리 결합 네트워크 구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한번 보세요. 17번 갑니다. 페로의 기술 유형 중에 루틴, 일상화된, 정형화된 기술은 복공집, 공식성 직권성이 낮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X 되겠습니다. 직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페로의 기술용 중에 공학적 기술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다. X 되겠습니다. 분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한데 분석 가능성 높아요. X 되겠습니다. 페로의 기술 중에 기계적, 기계적이란 말이 잘말로 장인이죠. 크래프트 기술은 대체적 기계적 구조와 부합한다. X. 1. 공, 장, 비. 장인 기술은 유기적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페로의 기술 유형 중에 비정형화된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 X 되겠습니다. 좁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형화된 기술 같으면 여러 사람을 획일적으로 탁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정형화된 건 한 명 한 명 케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갑니다. 2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 구성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X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높아진다라고 하셔야 돼요. 옆에 많이 잘랐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를 가능한 세분화하는 것은 조직 구성 원리 중에 조정의 원리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분업의 원리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 기계와 그 사용 방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 X 되겠습니다.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딱 그 일만 하다 보면 분업은 작업 전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O 되겠습니다.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 구성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인간인가 기기인가 나는 고일만 한다. O 되겠습니다.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X 되겠습니다.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거는 업무량의 변동이 별로 안 심하고요. 원자재 공급이 안정적일 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나는 다 했는데 안 나. 그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업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 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와 지역부서, 혼합부서와 등이 있다.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성화의 원리예요. 부를 만들 때 부성화의 원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부를 만들 때. 28번 되겠습니다. 고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 등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조직 구성 원리 중에 명명통일의 원리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명통일의 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조정의 원리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정의 원리 되겠습니다. 자, 명명통일은 한 명한테 원 채널, 하나의 채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0번 되겠습니다. 조정의 원리는 수익적 연결은 상위 계층의 관리자가 하위 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 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조정의 원리는 수익적 연결은 동일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한다. X 되겠습니다. 이건 수평적 연결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수평적 연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수평적 연결이다.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의 원리는 수익적 연결 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 태스크포스 팀 X 되겠습니다. 정직태사 팀 수평적 연결 방법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정의 원리의 수익적 연결 방법은 임시 내에서 조직 내 일정 물리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 설치있다. X 되겠습니다. 역시 수평적 연결 방법 되겠습니다. 정직태사 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분업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한다. X 되겠습니다. 계층제의 원리 되겠습니다. 계층제 갑니다.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한다는 것은 조직 구성 원리 중 명령 통일 원리에 해당된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한 명의 명령 통일은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게 명령 통일의 원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 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 단위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진다. X 되겠습니다. 무슨 범위요? 통, 솔, 범, 위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 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조직 구성 원리 중 계층제의 원리에 해당한다. X 되겠습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 되겠습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X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번 되겠습니다.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요거는 근대 사회입니다. 근대 관료제잖아요. 그래서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근대 산업사회다라고 하시대. 근대 산업사회. 봉건적 지배체제는 왕이 다스렸잖아요. 이제 근대로 오면서 이제 관료가 다스리는 방법을 마련했고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된 조직 구조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X 되겠습니다. 어디에 권위에 기반두냐면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반을 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비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X 되겠습니다.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B가 X라고 하셔야 돼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O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할거주의 현상이 나타난다. X 되겠습니다. 목표 대치 현상,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법문용례를 초래한다. X 초래한다. 법문용례 즉 형식주의란 말이죠. 형식주의를 초래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형식주의는 관료제 병리 현상으로 번거로운 문서 처리에 문제가 나타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자, 4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는 자신의 소속 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인 권위주의 현상이 나타난다. X 되겠습니다. 뭘까요? 할거주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45번 되겠습니다. 할거주의는 관료제 병리 현상으로 조정과 협조 곤란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X 되겠습니다. 나타난다. 왜냐면 옆으로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과 협조가 안 돼요.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강화한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그래서 O 되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정의성이 없는 거예요. 비정의성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피터의 원리는 관료제 병리 현상으로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문제가 나타난다. 이건 전문화된 무능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전문화된 무능으로 바꾸셔야 돼요. 전문화된 무능. 베블렌 전문화된 무능. 피터의 원리는 무능률적으로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조직이 자꾸 정년이 보장되니까 무능률적으로 다 채워지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의 원리는 관료제 병리 현상으로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문제가 나타난다. X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터의 원리는 무능력자의 승진이라고 하셔야 돼요. 무능력자의 승진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관료제의 변천 갑니다.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옹호했다. X 되겠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왜 관료를 자꾸 후려치냐라고 하는 거죠. 자, 행정재정립 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비판했다. X 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를 우리 비판한 게 아니라 옹호했죠. 여러분, 그래서 옹호했다. 긍정적으로 옹호했다. 행정재정립 운동은 정부를 재발견하기보다는 재창조 아니죠.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하면 돼. 바꿀 게 없어. 그냥 옛날도 잘했어. 이걸 재발견하자라는 겁니다. X 되겠습니다. 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아니죠. 신행정학 이후에 나타났다. 신행정학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 신행정학이 여기면 신행정학 좀 지울게요. 신행정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부 실패가 나타났죠. 이때 이제 블랙스버그 선언이 나온 거예요. 1883년도에 했습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X 되겠습니다. 자,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정부위원회는 책임성이 보장된다. 여러분, 위원회 책임성이 좀 떨어져요. 한 명이 안 하다 보면 위원회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저하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저하된다. 정부위원회는 민주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왜 다 여러 명이 참여하니까 민주성은 제고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문할 때만 있으면 돼요. 행정위원회라고 하셔야 돼요. 행정위원회는 일을 하려니까 계속성과 상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직은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맞죠? 여러 명이서 결정하니까 O 되겠습니다. 소총심사위원회 행정관청자 성격을 지닌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의사결정도 하고 이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원자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X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정부조직법 2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소총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에서 행정기관이다라고 해죠. 행정기관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6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성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부 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X 되겠습니다. 정부 기업이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특허청. 유일하죠? 여러분 중앙 책임 운영 기관으로는 X 되겠습니다. 정부기관은 우양을 쪼개있다. 우편, 양국, 조달, 우체국, 예금을 말을 하는 거고요.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된다. OX, X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X,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먹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감독, 금융위원회 밑에 있는데 금융감독이 엄청 힘이 센데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소총심사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의 징계처벌에 관한 사무를 한다. 인혁처 소속이다 라고 하죠.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법제처는 대통령 소속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정원은 국무총리 소속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누구요? 대통령 음재수이라고 양지를 지향한다. 소방청은 국무총리 소속에 해당된다. X 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청은 기재부 장관의 소속에 해당한다. 특산물 틀렸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죠? 산업통상 확대하면 되죠.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한글을 잘 모르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은 환경부에서 교통부로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다 교육부로 우리 옮겨진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는 우리 올해 바뀌고 나면 내년에 또 해드릴게요. X 되겠습니다. 보좌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게다. 자, 보좌기관입니다. 보좌합니다. 맞네요.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하부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틀렸습니다. 야, 너 어디 본부 소속이야? 무슨 기관? 소속기관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의 부속에서 그 기관에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다. X 되겠습니다. 이건 부속기관이에요. 부속기관. 그래서 만약에 경찰, 병원, 경찰대 같은 게 부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적 업무를 행사하는 임무로 하는 기관의 부속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 뒷부분 조직도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